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돈 버는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ESG 경영이 기업 생존의 화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찐 전문가 전희학 상무님과 함께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3장 2부 세 번째 꼭지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죽는다. ESG. 무슨 양념도 아니고 그죠? MSG다 이거. ESG 뭐 이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양념 같은 이름인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뭐 그 전 시간에 뭐 4차 산업, 뭐 코인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요즘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는 ESG 경영일 것 같아요.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SG가 뭔지, ESG 경영이 뭔지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은 사실 조금 익숙치 않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ESG가 이제 줄임말인데, 예. E가 뭐냐,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지구 온난화 환경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탄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소셜,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하고 G는 이제 governance에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런 거를 이제 개선하고 우대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테마를 ES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약간은 좀 뭐랄까 착한 얘기잖아요. 예. 약간 공자님 말씀, 윤리적인 얘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투자 세계에서 중요해졌냐 이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건 좀 핫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화제가 될 때 저는 사실 첫인상은 생뚱맞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돈 따면 최고지, 약간 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돈 따자고 모인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갑자기 착하고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얘기하니까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강조가 될까요? 그 뭐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포인트들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본다면 예.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면 모든 투자자가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는 단기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장기로 투자합니다. 장기로 투자하고, 왜냐면 보통 기관 투자자 중에 제일 큰 데가 연금 국부 펀드나 연금이잖아요. 그들은 사실 몇십 년 동안 기본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찾고 싶은 거고, 그럼 그들이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의 지구와 환경과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더 오래 간다. 그게 오래가고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작된 거고, 조금 더 약간 작게 보자면 특히 요즘 이제 MZ 세대 워낙 MZ 세대. 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이제 그 세대들이 특히 이제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미거든요. 의미와 맥락. 다들 수익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미와 맥락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지구 온난화, 뭐 탄소 배출만 이런 거에도 관심 많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에 좀 더불어서 약간 이제 마케팅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제 더 불을 지핀 거는 이제 글로벌 제일 큰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블랙락. 거기 이제 회장님 이제 레리 핑크라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천명을 한 거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ESG라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ESG에 부합한 기업만 투자하겠다. 아하. 이제 이런 부분을 못된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네. 돈만 벌라고 죄송합니다. 돈만 벌라고 혈안이 된 데는 외면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당신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는 데 노력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뭐 착취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지배구조 면에서 얼마나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는 약간 이제 그런 위기감이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관점이 조금 옮겨갔다. 그게 강조된다. 그리고 좀 이제 좀 뭐 심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뭐 공기가 어떻고 환경이 어때도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게 그렇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특히 네.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의미도 있고 야 돈 벌면 최고야 아니잖아 야 좀 착한 행동도 해야지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와 관련한 어떤 기업 사례들 왜 ESG 경영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우선 예. 책에 나온 우리가 좀 예. 접근하기 쉬운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남양유업의 그런 사례를 이제 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제품 기업이고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뭐 최근에 이제 결국 문제가 돼서 이제 팔았죠. 대주주가 회사를 예.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좀 외부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이제 갑질 사건. 대주주나 뭐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문화화돼서 이제 그렇죠. 갑질 사건이 되다 그러면서 보니까 불매운동 같은 거 막 예, 생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무려 사실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무려 한 이제 주당 한 120만 원, 117만 원 100만 정도 원 넘는 했었어요. 주식이었어요. 예, 엄청 비싼 주식이었는데 예. 뭐 최근 기준으로 막 40만 원, 30만 원 막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죠. 반 예, 토막 반 그보다 이하로. 미이하로. 예. 근데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도 이런 이슈는 항상 있었고 사실 그럼 옛날에 기업들은 갑질을 안 했냐? 더 많이 했겠죠.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예.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이렇게 나왔고 뭐 언론이 와서 이제 조금 보면 뭐 조금 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어떻게 막 막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묻혔는데 네. 이제는 이런 소셜 미디어라는 것들이 확장되면서 쉽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정말 중요했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는 거를 잘해야 된다. 이제 약간 공자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다 하지 못했을 때 주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대주주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그 회사 주식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뭐 반토막 이하로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보여준 그런 사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죠. 업의 본질은 분명 그 업종마다의 성격이 분명 있지만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판단, 환경을 생각하는가, 사회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직원들과 뭐 그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지배구조에서 어떤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 결국 그럼 ESG는 세계적인 빅 트렌드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마무리 좀 해주신다면요. 그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ESG는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어요. 느낌이. 약간 그렇죠. 뭐 내가 뭐 굳이 뭐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ESG 관련한 채권도 있고요. 주식도 있는데 그쪽 관련한 투자자산에 글로벌로 몰리는 게 2021년도 상반기에만 383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투자의 대다수가 글로벌 연기금 회사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왜냐면 이제는 투자를 집행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약간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된 거죠. 이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회사들한테는 투자하지 않겠다. 자본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면요. 결국 뭐 특히 인바이러먼트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당신이 이걸 통해서 아무리 돈을 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망가뜨린다면 결국 우리가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대기업들이 큰 연기금들이 이 ESG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의 기회로서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뭐 투자인분들, 고객분들도 이런 ESG 관련한 펀드나 채권,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여러 금융상품을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큰 포텐셜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ESG에 대해서 ESG라는 테마,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정리하자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살아남는다. 세계 최대의 금융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인가요? 그분이 ESG 경영 안 하는 애들은 투자 안 하겠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국부 펀드들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간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큰
흐름에 빅 트렌드에 편승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투건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ESG 테마로 하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좀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